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참깨는 제가 이제 다른 작물 저희 연구소에 뭐 벼도 있고 뭐 콩, 뭐 잡곡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만은 참깨가 병에 제일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깨 병에 대해서는 딱 중요한 병들이 한 4-5가지 정도? 한 5-6가지 정도? 그 정도의 병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병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병, 항상 거의 발생하는,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병인 것 같고요. 잘록병, 초기에 발생하는 잘록병,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할 쯤 발생하는 시드름병, 그 장마기간 후에 많이 발생하는 역병, 그리고 흰가루병, 수확 시기 가까워지면 발생하는 입마름병. 요 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해충은 초기에 파종하고 나서 한 2-3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세미, 그리고 또 진딧물이라든지 노린재, 왕담배 나방, 이런 것들, 나방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깨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방제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요 드론 방제로 참깨가 등록된 약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살충제 한 몇 가지 좀 참깨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살충제들을 저희가 좀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곧 이제 잘하면 이제 드론 항공 방제용으로 좀 참깨도 살충제가 좀 등록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현장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기존에 뭐 콩이나 이런 데 이제 등록된 이제 항공 방제용 약제 중에서 참깨에도 이제 등록된 약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딱 보고서 좀 겹치는 게 있으면은 중복되는 약제를 그렇게 방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드론으로 방제하게 되면은 역병이라든지 시드름병은 토양 전염성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양까지 이게 약제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역병하고 시드름병은 방제 효과 떨어져요.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임모까지 잘 시켰어요. 발화까지 잘 시켰는데 한 2주에서 3주? 그때까지는 거세미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담배 거세미 나방류고요. 뭐 검거세미도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비료 줄 때 살충제를 이제 혼합해서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조금 나온다 싶으시면은 그때 한번 그 살충제를 한 번씩 좀 뿌려주시기만 해도 쉽게 이제 방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잘록병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파종하고 나서 한 2주, 3주까지는 좀 잘록병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릴 때 줄기 아래가 이제 잘록해진다고 해서 잘록병이고요. 온도가 좀 낮고 습도가 높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비닐 피복을 하고 좀 파종 시기를 5월 뭐 중하순, 6월 달로 좀 넘어가면요, 잘록병 발생 많이 줄어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자 소독을 하시면은 잘록병이 좀 예방이 되고, 등록된 약제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몬카트, 안타, 녹색바람 이렇게 이런 3가지 약제만 좀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약제 이름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름병, 뭐 초기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장마가 오기 전에 이제 그때 좀 가물었을 때 좀 발생할 수 있는 병인데요.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한 모래 땅에서 오히려 더, 논 땅보다는, 진 땅보다는 좀 모래 땅에서 좀 더 발생이 많고요. 토양 전염을 하고 증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다가 한번 비가 오면 조금 또 입이 회복되고, 또 건조해지면 또 시들시들하고, 약간 이렇게 시들었다가 회복했다, 이런 증상을 좀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시드름병은 역병이랑 좀 비슷해요, 증상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시드름병, 역병 어떻게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시드름병인지 역병인지 좀 증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시드름병은 그 줄기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요, 그 줄기에 이제 뿌리부터 이제 물을 흡수하는 물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물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물관이 빨갛게 감염이 되어 있어요. 시드름병에 걸리면은 물관이 빨갛게 감염이 되어 있어서 이거 시드름병에 걸린 거구나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역병하고 차이점이 이 물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 물관만
시드름병이 맞고 있어요. 병원균이.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물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옆에 잎은 쌩쌩하고 또 옆에 잎은 좀 시들시들하고 한 식물체로 봤을 때 쌩쌩한 잎도 있고 시들시들한 잎도 있고 약간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시드름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등록 약제도 시드름병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옥시동, 제일 대표적인 약제가 옥시동이고요. 코사이드, 현재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약제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록병이랑 시드름병은 꼭 약제 뭐 이름까지도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장마가 끝나면서 막 이런 시드름병이라든지 역병은 확 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장마 기간 전후에 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어쨌거나 시드름병이 좀 강한 품종으로 봤을 때는 강한이라든지 강유, 영웅 품종이 확실히 다른 품종보다는 시드름병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 역병은 그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식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봤을 때는 잎이 확 마릅니다. 전체적으로. 잎이 전체가 확 말라요. 그냥 아예 숨통을 조우는 것처럼 잎이 확 마르고 이 잎 줄기 아랫부분이 전체적으로 까매져요. 예. 시드름병은 그 물관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좀 갈변이 된다면 역병은 그냥 아랫부분이 까맣게 이제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잎이 전체적으로 마르고 이거는 또 물을 따라서 확 번집니다. 역병은. 전염 속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병이 걸렸으면 옆에 쭉 장마 기간에 이제 물이 차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순식간에 퍼져버린다, 역병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장 이제 무서운 병이 되겠고요. 그래서 역병을 어쨌거나 최대한 방제를 하려면은 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좀 더 물이 없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 역병이 좀 줄어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장마 기간 전후에 역병이랑 시드름병 방제는 좀 집중적으로 두 가지 방제는 좀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시드름병하고 역병 이렇게 모든 병들은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원균이 침투를 해서 증식을 해서 잎이 시들시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방제했을 때 그 시점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한 7일이나 10일 간격으로 계속 역병, 시드름병을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역병의 저항성인 품종으로는 건백이라든지 강유, 영웅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뭐 참깨 품종이 한 80개 이상 품종이 개발이 됐는데요. 역병 저항성인 품종 10개도 안 되거든요. 최근에 개발된 품종 중에서는 건백, 강유, 영웅 이 품종이 저항성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가루병. 요거는 이제 꼭 그 잎에 이제 밀가루 꼭 뒤덮는 것처럼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요. 요거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시설에서 좀 많이 이제 좀 재배를 했을 경우에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흰가루병은 어쨌거나 역병이나 시드름병보다는요, 조금 더 피해는 또 적고, 방제를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방제를 할 수 있는 병이니까요. 혹시 흰가루병으로 큰 피해를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그리고 건백이라든지 영웅 품종은 흰가루병은 굉장히 이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잎마르병입니다. 예. 병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잘록병, 시드름병, 역병. 마지막으로 이제 잎마르병인데요. 잎마르병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이제 끝나고 온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바람이 막 불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좀 잎마르병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좀 습한 데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뭐 논재배를 하신다거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데서 잎마르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을 보시면요, 잎이 막 이렇게 말라가요. 예. 그래서 딱 증상이랑 거의 이제 병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잎마름병. 예. 줄기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 말라가면서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 꼭 이제 불에 타는 것 같다라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불에 타는 것처럼 잎이 확 말라가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잎이라든지 줄기, 꼬투리에 막 불규칙적으로 그런 젓갈색 반점들이 막 찍힙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잎마름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잎마름병은 어쨌거나 종자 소독을 하시면 좀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잎마름병은 약제가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역병도 그렇고 잎마름병도 그렇고요.
약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록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한 가지만 쓰시지 말고요. 올해 이거 썼으면은 내년에 또 다른 약제 좀 바꿔가면서 성분이 다른 약제로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입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항성 품종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매년 막 1000가지 넘는 막 그런 참깨 자원들을 보고 막 품종들을 보고 막 하는데도요, 입마름병에 아주 강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마름병은 꼭 좀 약제로 방제를 하실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진딧물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를 하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까맣게 보통 잎 뒷면이 이렇게 진딧물이 많이 붙어가지고 까맣게 이제 되면서 그 약간 분비물이 약간 광택이 나는 이제 분비물을 보통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비닐이 막 이렇게 광택이 난다. 밑에 뭐가 이제 분비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진딧물이 많이 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병을 매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잎 뒷면에 있기 때문에 잎 뒤쪽으로 좀 잘 묻게 방제를 하셔야지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린재.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요, 뭐 풀색 노린재라든지 뭐 썩떡나무 노린재 이런 노린재가 대표적인데 증상을 보시면 잎이 약간 잎들을 좀 흡집을 해가지고요, 잎이 이렇게 좀 말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접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노린재가 이제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노린재가 막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린재를 방지하려면 초기에 어쨌거나 방제를 하셔야 되고 또 좀 이른 시기에 새벽에 그때 방제를 하셔야지 노린재가 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제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담배나방 이런 애벌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줄기라든지 꼬투리를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 구멍을 뚫어서 줄기가 꺾인다든지 아니면 꼬투리에 구멍을 뚫어서 꼬투리가 이제 등숙이 안 되다든지 이렇게 등숙을 방해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충들, 진딧물도 그렇고 뭐 노린재도 그렇고 왕담배나방도 그렇고 좀 어릴 때, 너무 이제 밀도가 늘어났을 때보다는 어릴 때 이제 방제를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깨는 이렇게 이제 도복도 이제 쉽게 뭐 잘못해서 이제 너무 이제 관수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다 쓰러질 수도 있고요. 뭐 수바라, 수바라라고 해서 참깨가 꼬투리가 있지를 않고 그 종자에서 싹이 나는 그런 현상을 수바라라고 하거든요. 이삭에서 이제 발화가 된다고 해서 수바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바라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바라 현상은 보통은 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중순 그때 온도가 좀 떨어지고 비가 한 번씩 와서 이제 습도가 확 높아졌을 때 그때 이제 수바라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이제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수바라는 크게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수바라가 발생을 했을 때는 빨리 이제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깨 뭐 병이라든지 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 뭐 병이나 충에 대해서 하나씩 방제를 하시면은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 동시에는 보통은 섞어서 이제 좀 방제를 하시는 게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시중에 뭐 이제 뭐 역병, 뭐 입마름병, 시드름병 그리고 살충제를 어떻게 섞어서 쳐야 될지 이런 혼용표가 그 뭐 농약사 가서도 이제 좀 물어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농약 회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 신젠타라든지 뭐 경농이라든지 뭐 동부 파만농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약재들끼리 이제 섞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섞어 치시면 됐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참깨 파종을 한 5월 중순에 이제 파종을 한다면은 한 6월 하순경에 한 시드름병 좀 방제를 하고 장마 기간 전후에 이제 시드름병하고 역병을 방제를 좀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입마름병이랑 역병이랑 좀 섞어가지고 방제를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일 간격으로 한 4회에서 한 5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 모든 그 농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해서 참깨라든지 뭐 모든 작물에 대해서 농약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데 이제 활용하시면은 농약을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참깨 강의를 해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